러시아 S-400 방공미사일 2개월 후 터키의 인도 개시. 미 터키 대립 와중 공급 강행 밝혀 미 7월 말까지 도입 철회하라 최후 통첩. 터키의 러시아제 첨단 방공미사일 S-400 도입 계획을 두고 북대서양조약기구 동맹국인 미국과 터키가 심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가 7일 오는 8월부터 터키에 미사일 인도를 시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무기를 포함한 첨단 기술 제품 개발 및 생산, 수출을 지원하는 러시아 국영기업 로스테흐 사장 세르게이 체메조프는 이날 자국 언론 인터뷰에서 모든 것은 정상이다. 약 2개월 뒤부터 공급을 시작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선금이 들어왔고 차관 자금도 전달됐으며 제품은 생산됐다. 모든 것이 정리됐다. 다른 대안은 없다면서 게다가 우리는 군인들의 교육도 마쳤다고 설명했다. 터키는 지난 2017년 12월 러시아와 S-400 미사일 4개 포대분을 25억 달러에 도입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터키는 동시에 미국으로부터 첨단 스텔스 전투기 F-35 100대도 도입할 계획이다. 미국은 당초 터키에 자국 무기를 공급하는 대신 러시아제 S-400 미사일 도입을 포기할 것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미국 측은 터키가 S-400과 F-35 전투기를 함께 운용하면 F-35의 기밀 정보가 러시아 측으로 유출되고 F-35의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며 S-400 도입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S-400 방공미사일은 중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으로 저고도로 비행하는 순항 미사일과 전술탄도 미사일은 물론 레이더에 거의 잡히지 않는 스텔스 전투기도 요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의 나토 동맹국인 터키는 그러나 구매 조건이 유리하다는 이유를 내세워 미국 무기 도입과 별개로 S-400 미사일 도입을 강행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한편 AFP 통신에 따르면 미국 앨런 로드 조달, 유지 담당 국방차관은 이날 터키가 러시아와 체결한 S-400 도입 계약을 오는 7월 말까지 취소하지 않으면 현재 미국에서 F-35 전투기 조종 훈련을 받고 있는 터키 조종사들을 추방하고 터키 기업들과의 F-35 전투기 공동 생산 계약도 파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2. 미 전문가 북비핵화 진전 부족하지만 3차 정상회담 가능. 북한과 미국의 정상이 역사상 처음 만난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1주년을 맞아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비록 북한 비핵화 논의에서 진전이 부족하지만 양측의 필요에 따라 올해 3차 정상회담이 가능하다는 전망을 내놓았다. 이를 위해선 현재의 교착 상황을 풀고 대화 동력을 되살릴 수 있도록 양측이 유연성을 발휘해 타협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이들은 진단했다. 이달 말로 예정된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이 북미 교착 해소를 위한 유연성을 확보하고 북한에 새로운 신호를 보내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견해도 나왔다. 역사적인 싱가포르 담판 이후 북미 관계가 얼마나 진전됐는지와 관련해선 한반도 긴장이 완화됐다는 의견과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분명히 드러나지 않았다는 견해가 나오는 등 평가가 엇갈렸다.
미국인 연구소의 해리 카지아니스 한국 담당 국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비핵화를 향해 큰 걸음을 내딛게 할 인센티브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제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을 생각하고 있을 것이라며 올해 3차 북미 정상회담은 거의 확실시된다고 전망했다. 카지아니스 국장은 재선을 추구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운동에서 자랑할 수 있는 외교 정책 성과를 반드시 바랄 것이라며 연내 3차 정상회담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짚었다. 북한이 이에 홍해에 나설 수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프랭크 미국 평화연구소 선임연구원은 2차 정상회담이 열렸던 것과 같은 이유로 3차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은 반반보다 약간 높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 모두 만나 합의에 도달하는 것에 관심이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외교 정책의 승리를 원하고 김 위원장은 제재 해제를 원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문제는 양측이 얼마나 협상을 간절히 필요로 하느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브루스 클링러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싱가포르 회담 이후 북한 비핵화 논의에서 진전이 부족하다면서 진전 부족을 극복하기 위한 향후 북한의 도발적 행동으로 인한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3차 정상회담이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싱가포르 회담 이후 북핵 문제 해결이 얼마나 이루어졌는지와 관련해선 더 진전이 필요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카지아니스 국장은 좋은 소식은 화염과 분노라는 핵전쟁 위협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이 이루어지는 위험한 시기와 거리가 멀다는 것이고 나쁜 소식은 한반도의 최종적이고 자립적인 평화체제를 만들 비장의 방안이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클링러 연구원은 싱가포르 정상회담은 성공하지 못했다며 북핵 문제와 관련한 이전의 다른 협상들보다 빈약한 내용의 정상회담 성명을 도출하는 데 그쳤다고 평가했다. 그는 북핵 문제가 해결됐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잘못된 주장은 그릇된 성취감을 불러일으켰다며 이어진 하노이 2차 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은 전임자들과 같이 오직 영변에 관한 합의안만 제시해 완전한 비핵화를 할 의사가 없음을 보여줬다고 주장했다. 연구원은 싱가포르 정상회담은 적절한 첫걸음이었지만 미국과 북한은 그 이후 큰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며 우리는 이 문제를 단순한 핵 문제가 아니라 평화 문제로 봐야 한다. 협상 전반이 발전하려면 양측 모두 진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의 미군 유해 반환 등 북미 관계에 긍정적인 개선이 있었고 하노이 회담에선 양측이 몇 가지 문제에 잠정적 합의를 했지만 더 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행되지 않았다면서 전반적인 북미 관계는 여전히 같다고 말했다. 현재 북미 간 교착 상황을 해소할 방안에 대해 전문가들은 양측이 더 유연성을 발휘할 것을 주문했다. 카지아니스 국장은 북한이 지난 1년 동안 구축해온 모든 선의를 불태우는 ICBM이나 핵무기 실험을 하지 않는다면 양측이 어느 정도 타협하고 역사를 만드는 길이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미국 입장에선 북한이 제재 완화와 같은 보상을 받기 전에 모든 핵무기와 발사수단, 생산시설을 포기해야 한다는 환상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그는 설명했다. 북한의 경우 영변 핵시설 폐쇄에 대한 부분적인 제재 해제를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역사적인 협정에 동의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그는 내다봤다. 엄연구원은 한쪽이 먼저 유연성의 신호를 발신할 필요가 있다며 이상적으로는 이달 말 서울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이 만날 때 더 큰 유연성에 합의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대북 조치와 관련해 더 유연한 논의가 이루어진다면 이것이 북측에 보내는 신호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몇 가지 옵션을 생각할 수 있다며 영변 폐쇄에 대한 초기 제재 완화를 포함한 스몰 딜을 받아들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문서상으로는 포괄적 합의에 도달하면서도 스냅백 조항을 포함하는 형태로 보다 단계적인 이행 과정을 두는 것도 가능하다고 제언했다.